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11화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내 사랑 내 곁에 편이죠. 영범이와 금명이 헤어질 수 없었던 안타까운 이별이 참 애절합니다. 두 사람이 이별하는 날이 한겨울이었습니다. 좋은 드라마와 이별도 이제 겨울처럼 다가오네요. 너무 아쉽죠. 인생의 수필을 아름다운 영상과 드라마로 만들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의 예고편을 보니까 마음에 상당한 울림이 될 것 같은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죠. 인생의 깊이에 대한 각자의 공감만큼 울림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 회가 주옥 같은 대사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11화에서 역시 소름 돋았던 장면은 애순이와 영범이 엄마가 마주하며 나눴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범이와 금명이가 헤어지는 그 슬펐던 장면도 감동적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애순이와 영범이 엄마의 그 장면, 그리고 영범이 엄마가 마주치게 되는 인생의 겨울까지를 빠르게 보여줬던 그 장면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전개가 소름 끼치게 좋았습니다. 연출과 대본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때 나눴던 두 엄마의 말에 담긴 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마주하게 되는 애순이의 전체 삶을 상징하는 단어를 미리 들여다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곰곰이 곱씹을수록 돌을 말했던 애순이의 말과 그 단어가 주는 묵직함, 의미가 여운이 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고편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고편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성령이 나오는데 겨울편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밖의 파랑새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예전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서 육지로 여행을 갔던 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군수가 관식이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물에 빠졌던 그 사람이 군수의 부인이었거나 자식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식이를 특별히 더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고편에서 보면 영범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금명이가 결혼을 하며 활짝 또 웃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두 사람의 결혼처럼 보이는데 페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범이의 인생은 11화에 나온 예고편, 그러니까 영범이 엄마와 중년이 된 영범이의 그 모습처럼 흘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가였던 충섭이와의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겨울편에서 엄마 애순이가 무너지는 장면이 많이 나왔죠. 금명이가 다시 제주로 내려오고요. 아기도 있습니다. 그 아기에게 애순이가 할머니 딸 잘 부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금명이의 어떤 아픔이 있는 것 같죠. 이혼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부간의 불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은명이는 새 이모들이 했던 말대로 속 좀 썩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조선무라도 바람은 들어가고 애들은 다 기억한다고 했는데 은명이에게도 자기만의 어릴 적 상처가 있었던 것 같죠. 결국 금명이는 엄마가 되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순환, 애순이가 엄마 광래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건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한 걸 알게 되니까 겨울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겨울이 그토록 가슴 아픈 겨울이 될까요? 그건 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범이 엄마와 애순이 사이에 나온 이 돌 이야기 어떠셨나요? 묵직하지 않나요? 돌 이야기를 보면서 엄마를 너무 잘 표현한 말 같죠? 전혀 맞지 않는 집안과 결혼하는 게 속상한 영범의 엄마였습니다. 영범이 인생의 파랄이 자신 거라고 했던 엄마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드고 자신의 인생이죠. 그런 아들이 제주에서 고기 잡고 좌판에 앉아있는 볼품없는 가정과 사돈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이죠. 아들이 목숨처럼 좋아하고 애거를 해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결국 애순이 마음에 잔인한 상처를 내버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에 있는 돌을 다 내려놓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애순이는 그 돌 어머니 아들 가슴에 거기에 내려놓는 거예요 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애순이는 가슴에 돌을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영범이 엄마의 겨울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비단 자신만 그런 게 아니죠. 더 불행한 건 그 돌에 가라앉아버린 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돌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엄마가 선택한 삶의 흔적이자 의미를 담습니다. 자식은 엄마들에게 짐 같죠. 광래가 그랬죠. 20대를 아궁이에서 보내면서 금명이를 위해 상을 엎어버리기까지 했던 애순이도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좌판을 벌이며 살아야 하고 또 심지어는 집도 팔아야 되고 동명이와 엄마를 잡아먹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등지고 좌판을 벌이며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식에게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으니까요.
엄마니까 그러겠죠. 엄마 안에 있는 기꺼운 돌이었습니다. 그게 모두 엄마니까 갖는 돌이었던 거죠. 돌의 무게가 엄마를 엄마답게 만들었던 걸 우리가 산막까지 같이 지켜봤던 거잖아요. 영범이 엄마를 보면 엄마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모두 엄마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죠. 돌을 선택하는 건 엄마의 몫입니다. 사계절을 거치면서 그 돌을 깎고 다듬으며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되는 거죠. 엄마 애순이 마음에 있던 그 돌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습니다. 그 돌은 사계절을 지나 연말을 거쳐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보석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엄마라는 위대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가 산막까지 오면서 엄마 애순이의 삶의 마음에 감동이 있던 건 그 돌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보석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그때야 엄마라는 이름이 비로소 보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엄마가 보석이 되는 건 아니죠. 영범이 엄마처럼요. 영범이 엄마의 겨울과 애순이 엄마의 겨울은 그래서 다른 겁니다. 모든 엄마가 보석은 아니니까요. 애순이가 늘 엄마 광래를 그리워하는 것도 평생 돌을 가슴에 안고 억척스럽게 살았던 엄마 광래가 보석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애순이의 제4막의 마지막 계절은 보석처럼 사라지는 계절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손수건을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돌을 갖는 존재는 부모 그 중에서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폭삭 소가수다 12화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18.5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